연봉 2억 유로, 알라스르, 비전 2030. 이 세 단어를 보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호날두는 왜 하필 2022년 12월 유럽 축구의 중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말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돈은 출발점이었지만 그 돈이 왜 사우디에서 나왔고 왜 호날두라는 이름에 그렇게 큰 가격이 붙었는지를 봐야 이 사건의 진짜 구조가 보입니다. 호날두가 사우디로 간 순간은 한 선수의 이적이 아니라 사우디 국가 전략이 전 세계 스포츠 시장에 공개적으로 들어온 장면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관계가 완전히 깨진 뒤 호날두는 유럽 최정상 클럽들이 자신을 더 이상 핵심 선수로 보지 않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나이는 30 후반이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들은 압박, 전환 속도, 팀 전술의 균형을 더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호날두의 문제는 실력이 갑자기 하락한 것이 아니라 유럽 축구의 복잡해진 계산에서 그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팀이 요구하는 노동 강도, 임금 구조, 라커룸 질서까지 합쳐 계산하면 예전만큼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알라스르는 호날두를 단순한 스트라이커로 영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날두의 골보다 호날두의 이름, 얼굴, 팔로워, 이슈 생산 능력을 영입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의 상징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상징 자본은 돈처럼 보이지 않지만 돈으로 바뀔 수 있는 명성의 힘입니다. 호날두가 경기장에 서면 알라스르라는 클럽 이름이 전 세계 뉴스에 등장하고 호날두가 등장한 사우디 리그의 하이라이트가 유럽과 아시아의 축구 팬들에게 노출되고 리야드라는 도시가 갑자기 세계 축구 지도의 한가운데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재배치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사우디의 비전 2030을 봐야 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6년 4월 발표한 비전 2030은 석유 의존 경제를 관광, 엔터테인먼트, 금융, 스포츠, 첨단 산업으로 넓히겠다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석유는 여전히 막강하지만 석유만으로는 젊은 인구에게 일자리와 미래 서사를 계속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집트의 경제학자 하젬 엘베블라위가 설명한 렌티어 국가 개념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렌티어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크게 걷기보다 석유지대에서 나오는 수입을 배분하면서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는 석유 가격이 흔들리거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때 취약해집니다. 사우디가 스포츠에 돈을 쓰는 이유는 사치가 아니라 석유 이후의 정당성을 새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호날두는 바로 이 전환기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호날두가 알라스르 유니폼을 입고 리야드에 등장했을 때 사우디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석유만 파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뛰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이다.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도 여기에 붙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매력으로 상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인권 문제, 권위주의 통치 이미지 때문에 국제 여론에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는 정치적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해도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교 문서를 읽기보다 골 장면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비판자들은 이것을 스포츠워싱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스포츠의 흥분과 스타의 매력으로 덮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적은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의 몸값이 내려가고 있었지만 사우디에서는 그의 브랜드 가치가 최고점에 가까웠습니다. 인적 자본 개념으로 보면 선수의 가치는 단지 현재 경기력만이 아니라 과거 성취, 팬덤, 광고력, 미디어 영향력까지 포함합니다. 유럽 클럽들은 앞으로의 경기 기여도를 중심으로 계산했고 사우디는 국가 프로젝트에 붙는 외부 효과까지 계산했습니다.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이 만든 효과가 계약 당사자 밖으로 퍼지는 현상입니다. 호날두가 골을 넣으면 알라스르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리그, 관광산업, 방송권, 국가 브랜드까지 함께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유럽 기준으로는 과한 연봉이 사우디 기준으로는 전략적 투자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장면은 2023년 6월에 나왔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가 알 나스르, 알 힐랄, 알 아흘리, 알 이티하드 같은 주요 클럽을 장악하며 축구리그 개조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부 펀드가 클럽의 뒤에 서면 시장과 국가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사우디는 클럽 몇 개에 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축구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높은 연봉,
스타 영입, 경기장 투자, 국제 이벤트 유치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였습니다. 호날두는 이 패키지의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실제로 호날두가 간 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여름 카림 벤제마가 알이티하드로 갔고, 네이마르가 알힐랄로 갔고, 은골로 캉테, 호베르투 피르미누, 사디오 마네와 같은 선수들이 사우디 리그에 들어왔습니다. 네이마르는 2023년 8월 인터뷰에서 호날두가 이 흐름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이후 리그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말은 상징적입니다. 호날두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사우디행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선례였습니다. 여기서 권력의 작동 방식이 보입니다. 사우디 왕실은 축구를 통해 국민에게는 새로운 오락과 자부심을 제공하고 해외에는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사우디의 젊은 세대가 세계적 스타를 직접 보고 콘서트와 스포츠 이벤트를 즐기고 감정의 정치가 됩니다. 호날두는 바로 그 감정을 움직이는 장치였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좋게만 볼 수 없습니다. 스포츠 투자는 국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체제의 문제를 가리는 역할도 합니다. 2021년 10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했을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돈이 축구를 살리는가? 아니면 축구가 돈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가? 이 질문은 호날두 이적에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팬들은 골을 보고 환호하지만 그 골 뒤에는 국부 펀드, 왕실 권력, 석유 수입, 청년 실업, 관광 전략, 국제 여론 관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호날두가 사우디에 간 이유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유럽에서 줄어든 축구적 중심성을 사우디에서 국가적 중심성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더 이상 모든 팀이 그를 중심으로 전술을 짜주지 않았지만 사우디에서는 리그와 국가가 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짰습니다. 선수에게는 막대한 보상과 새로운 무대가 있었고 사우디에게는 세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가치와 정치 권력과 국가 브랜드가 한 지점에서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호날두의 사우디행은 축구사의 특이한 말년 선택이 아니라 21세기 중동 정치 경제의 한 장면입니다. 석유로 축적한 자본이 스포츠로 이동하고 스포츠가 다시 관광과 미디어와 외교 이미지로 바뀌며 한 선수의 커리어 결정이 국가 전략의 언어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호날두가 왜 돈을 따라갔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사우디는 호날두라는 이름에 그만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었나입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면 한 명의 축구 스타 뒤에 사우디가 꿈꾸는 포스트 석유 시대의 권력 설계도가 보입니다.